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초등교육과 서용석입니다. 오늘 좌담의 주제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 교육 포럼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 교육 의지를 이끌어갈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시민 교육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초중고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교통통신이 발달되면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교류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마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인데요. 그러한 인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세계 시민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임채성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저희 개인적인 기억을 회고하면서 지구촌, 그 다음에 세계 시민, 이런 용어를 거론했는데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세계 시민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부각된 배경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은 이제 자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세계 시민의 개념이랄까요? 그걸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동향이나 추세가 있는데 그걸 따라 추종하는, 이게 용어가 적절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극적 세계 시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적인 그 동향을 이끌어간다고 할까요?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세계 시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능동적이라 해서 세계적인 리더, 지도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발달된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세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세계 시민, 두 가지 이렇게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마을로, 촌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학이나 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들 간의 왕래, 교류가 적었죠. 근데 지금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계 시민, 세계화를 이제 이렇게 이끈 배경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전공 분야가 과학 교육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총장님, 단일 국가적 시민성하고 이 세계 시민성이 가끔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 또는 국가와 국가 간, 문화와 문화 간에 이루어지는 일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그 작동 원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이렇게 있었던 원인은 역사나 문화를 내 것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갈등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유,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발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창발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때 그게 북한 헌법에 있는 용어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 헌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학문적 용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마시는 물,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산소 가지고 있는데 그 따로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물이 안 생기죠. 그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때 H2O라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물은, 이게 신기한 현상이죠.
분명히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수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산소로 만들어졌는데 얘들한테는 전혀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세계 시민, 이것도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뭐 일본 문화 이것들이 합해졌을 때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새롭게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발성,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이 앞에 이 꽃바구니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납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셨으면 여기 미국 꽃이라고 하고 한국 꽃 있고 뭐 일본 꽃 있고 이렇게 할 건데,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 아름다움이나 어떤 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적절히 조화롭게 꽃꽂이를 해놓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계 시민 정신이랄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창발성이지만 꽃꽂이 원리라고 할까요? 각각 특성을 갖는 꽃들의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은 이 전체 꽃바구니 봤을 때 굉장히 새로운 미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성을 발휘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저는 그 SNS의 역설 극복이라고 할까요? 역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SNS를 통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가 있죠. 그렇게 굉장히 광역으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접속하는 현상이죠. 싫은 거는 차단하면 되고 가입을 안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데만. 그게 저는 SNS의 역설이라고 보는데요. 전 세계에 연결될 잠재력은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협소하게, 그렇게 되는 속에서 이 갈등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SNS뿐만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글로벌 네트워크도 이렇게 협소화되지 않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때는 계속 우리가 무엇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행할 수가 있지만, 직접 한번 되어보기,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덜 이해 못하고 있구나, 또는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해를 해가지고 더 심도 있는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결 방안이라면 해결 방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발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총장님께 오늘 배우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SNS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인정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합적 시민성, 이런 용어를 기억하고 있다면, 단일 국가의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이 언제나 충돌하고 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이제 총괄적으로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입장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이 주제에 특별히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사 교육을, 또 어떤 교사 직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앞에서 조경선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특정 교과, 사회과든지 국어과든지 또는 특정 행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 시간에도 뭐 수학 시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만도 이론이라고 하면 좀 거창합니다만, 특정 상황 시간에서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볼 때 이제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교사 양성 기관입니다. 초등 교사 양성 기관에서 세계 시민을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교수 역량을 갖춰가지고 교단에 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만도 그 이론 그거에 비추어서 보면 그런 사람들만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갖추는 게 아니고, 이걸 저는
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음악과, 체육과 등 모든 과학 학생들이 기본적인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특정 그 심화 과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드는데 참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쪽으로 좀 더 심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시민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는 접근법,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어프로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정 교과에서 특히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과에서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총장님께서는 이런 실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세계 시민으로 실천 중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실천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숙도 높이기. 다른 문화와 친숙하지 않으면 꺼리는 그 경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건 생물학적 뿌리를 둔 본능입니다. 같은 종끼리도 다른 종이라도 내가 익숙치 않은 종이 나한테 접근하면 일단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접근하는 다른 같은 종의 개체든지 다른 종 생물이든지 나한테 이익 주려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해를 입히려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익숙치 않은 문화가 있죠. 이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또 좋아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숙도를 높이는 그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우선 자신이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해보기, 그다음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을 내 문화, 우리 문화에서 생활해보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프로그램을 본인이 짜거나 실제로 우리 교육기관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거. 또 개인이나 단체가 요즘 온라인 많이 되니까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계속 교류를 통해서 친숙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세계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목표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SDG라고 하더군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시하는 게 상호 이해입니다. 상호 이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숙도를 바탕으로 할 때 이해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 이해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은 갈등 없이 새로운 창발성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컬 마인드 종종 쓰죠. 글로컬 마인드 또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행위가 다른 문화나 다른 국가에 당장에 우리 매일 경험하고 있죠. 중국에서 발원한 무엇이 우리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무슨 바닷물이 우리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사고는 글로벌하게 하고 현재 땅을 딛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친숙도를 높이는 그런 실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시민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개념이 대두된 배경과 또 그 개념 속에 포함된 다양한 가치들을 자세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께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실천 방안들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